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있습니다. 그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에 대해 보겠습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 CPU 레지스터, 캐시 기억장치, 주기억장치, 보조 기억장치로 기억장치의 계층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을 중에서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느린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CPU가 되는 거죠. 그래서 CPU 레지스터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가장 늦은 것은 보조 기억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 설명을 해놨는데 레지스터 중앙 처리 장치의 내부에 존재하는 기억 장치로서 접근 시간이 중앙 처리 장치와 비슷하고요. 캐시 메모리 중앙 장치와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 기억 장치는 작지만 주기억 장치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빠르다.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는 직접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장치로 레지스터나 캐시 메모리보다 기억 장치 용량이 크다. 보조 기억 장치 외장형 디스크 같은 게 해당되는 거죠. 주기억 장치보다 접근 시간이 느리지만 가용 용량이 크면 접근 시간이 주기억 장치보다 1,000배 정도 느리다. CPU 쪽집게 아이를 보면 CPU와의 인풋과 아웃풋이 메모리에 응용되고 이 안에 컨트롤 유닛, 산술 연선자, ALU, 레지스터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 ALU가 되는 거고요. 명령어의 해석과 올바른 실행을 위해 CPU를 내부적으로 제어하는 제어부와 내부 버스 등이 있습니다. CPU 주간 처리 장치를 기준으로 입력과 출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메모리 영역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 메모리에 담겨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입력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CPU는 여기 인풋과 아웃풋의 프로세서 내에 레지스터와 컴바이너 로직 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각각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기능에 대한 설명, CPU 컨트롤 유닛에서 명령 제어 장치, ALU에서 산술 논리 장치, CPU 컨트롤 유닛부터 명령을 받아서 CPU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의 산술 논리를 처리합니다.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는 저장장치로 주기억 장치 램보다는 빠른 속도로 CPU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레지스터 용도에 따라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PC에서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메모리에 인출된 명령을 주소 가지고 오는 부분이고요. AC에서 어큐뮬레이터에서 누상기라고 하고 ALU에 연산된 결과를 입력하고, IR에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명령어 레지스터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명령을 기억하고 각 레지스터의 내추와 풀플롯 같은 1비트 저장 장치와 앵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32비트 컴퓨터는 32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서 내용을 완성하겠습니다. 1번 CPU가 어떤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도중에 외부로부터 인터럽트 요구가 들어오면 원래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인터럽트인 프로그램을 먼저 수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인터럽트 서브 루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인터럽트 사이클은 아니고요, 플래그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명령어들이 오면은 갑자기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이 명령어의 순서를 절단하고 인터럽트를 위한 프로그램을 먼저 수행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인터럽트에 대한 서브 루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내용 참조하시고요. 2번 다음 중 중앙 처리 장치 CPU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각종 프로그램을 해독해서 내용에 따라 실제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 장치와 기억 장치로 구성된다 해서, 우리가 CPU에 대해서 앞서 했죠. 그래서 연상 장치, 비교 장치, 제어 장치 등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컴퓨터 내의 각 장치들은 제어 지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연산 장치, 기억 장치, 연산 장치, 기억 장치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산 장치, ALU, 레지스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 그다음에 ALU, 레지스터 등에서 이 세 가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은 3번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일반 범용 컴퓨터의 운영체제에서 컴퓨터 시스템 내에 물리적인 장치인 CPU, 메모리, 입출력 장치 등과 논리적인 지연이 파일들이 효율적으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제어하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커널 보면 운영체제의 심장인 것처럼 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원이 필요한 프로세서에 나눠주고, 프로세서, 메모리, 프로그램 운영체에 요구되는 시스템 콜 등을 수행하는 부분으로서 운영체제 맨 하부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커널은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와 여기 하드웨어의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 내에 물리적인 장치인 CPU, 메모리, 입력 등과 논리적 지원의 파일을 효율적으로 중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커널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4번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여기 아까 했던 요 2번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내부 기억 장치, 연상 장치, 제어 장치, 출력 장치. 출력 장치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의 주 기능이 아니죠. 여기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제어 장치, 기억 장치에서 이 부분을 CPU 구성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력 장치는 이민적 장치와 출력 장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5번 다음 중 CPU의 하드웨어의 요소를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것은 연산 장치, 제어 장치, 전달 기능에서 입출력 기능은 이제 별도로 빼라고 했죠. 앞에랑 똑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CPU의 주요 기능, 제어, 연산, 기억, 전달. CPU의 주요 구성,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와 똑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번 CPU 내부의 구성 요소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것도 똑같은 문제네요. ALU 있죠. 어드레스 유닛은 이건 상관이 없죠. 레지스터 있고 컨트롤 유닛에서 정답을 3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요 문제, 2번 문제, 4번 문제, 여기 보면은 6번 문제 다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도 다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7번 연산 장치를 크게 두 개의 부류로 분류하면은, 그래서 크게 두 개 분류하면 산술 연산 장치와 논리 연산 장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ALU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산술 연산 장치는 컨트롤 유닛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CPU로 들어온 모든 데이터를 산술 연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논리 연산 부분은 비교 판단 및 논리 판단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중앙 처리 장치의 스케줄링 기법을 비교하는 성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CPU 활용률, CPU가 작동한 총 시간 대비 프로세서들의 실제 시간, 스루풋, 단시간당 처리 중인 프로세스의 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데이터의 처리 용량이 되는 거죠. 대기 시간, 프로세서가 준비한 큐에서 스케줄 될 때까지 기다린 시간, 응답 시간, 대화형 시스템에서 입력 장치 처리 결과 나오는 시간.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율은 단위 시간에 완료된 프로세스 수이다 해서 즉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CPU 작업 양이 되는 거고요. 처리율 스루풋이 이제 데이터 관점의 처리율이 있고 CPU 관점의 처리율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관점, 여기는 그 전자계산 쪽이기 때문에 처리율은 단위 시간당 완료되는 프로세서의 수에서 전자계산 입장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데이터 관점에서는 데이터의 처리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틸라이제이션과 스루풋을 참조해서 정리하시고요. 9번 다음 중 스케줄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스케줄링에 대한 문제고요. 스케줄링이란 프로세서들의 자원의 사용 순서를 결정하는 거고, 선점 기법은 우리가 선정 기법과 이제 비선정 기법이 있고요. 선정 기법은 프로세서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프로세서가 빼앗을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선정 기법은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서가 급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고, 비선정 기법은 실시간 대화 시스템에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그래서 크게 선점이 있고 비선점이 있는데, 선점은 이제 CPU의 명령에서 움직이는데 프로세서를 중지시키고 CPU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서를 먼저 수행할 수 있고 빠른 응답 시간이 요구되어 있는 대화형 사양에 사용하는 것이 선정 기법이 되는 거고요. 비선정 기법은 CPU가 끝날 때까지 사용함으로 응답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일가 처리 등에 적합한 방식이 되고, 모든 프로세스에 요구되는 공정하고 중요도가 높은 작업이 낮은 작업을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해서 비선정 기법은 어떻게 보면 CPU가 자원을 빼앗지 않고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이제 비선정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서가 급하게 수행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실시간 대화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선정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참조해서 정답을 3번으로 정리하시고요. 각각의 이 항목들도 간혹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번 다음 중 5단계 명령어 파이프라인에 인가된 클럭의 주파수가 1GHz고 명령어가 200개를 시행하고자 할 때 클럭 주기는 얼마가 되는가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주파수하고 시간은 그 반비례 관계잖아요. 시간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1GHz는 10의 구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구승에 대해서 이걸 시간으로 바꾸면은 10의 마이너스 구승이 돼서 1나노세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클럭의 주파수가 1GHz고 명령어가 200개일 때 클럭 주기는 얼마나 되는가 해서 10번과 11번은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주파수로 나눠서 1나노세크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과 21년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약간의 문제를 되게 틀리게 해서 나왔네요. 예, 12번 기억장치 CPU로 제공될 수 있는 데이터의 전송량을 기억장치 대역폭이라고 하고 버스가 32비트이고 클럭 주파수가 1000MHz일 때 기억장치 대역폭을 묻는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32비트로 처리한다는 거죠. 32비트로 처리하고 얘를 비트를 바이트로 바꾸면은 이게 8비트가 1바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건 그 4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1000MHz로 처리하기 때문에 1000은 10의 구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구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의 구승을 주파수를 시간으로 나누면 10의 마이너스 구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의 마이너스 구승을 4바이트로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4000MB/s를 정답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번 CPU가 명령을 수행하는 순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명령을 일단은 처리하기 위해서 명령을 해독을 한다 또는 명령을 인출한다 해서 처음에 명령을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인출하고 피현산차를 인출하고 실행을 하고 인터럽트를 한다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U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래 설명을 했는데요. 패칭하고 처리하고 해석하고 MAR 전송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하면은 명령어를 인출해서 명령어를 가져온다. 명령을 해독해서 인출 기반으로 해독하고 피현산자를 인출해서 실행하고 인터럽트 조사한다 라고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14번 다음 중 중앙처리 장치 사용하고 있는 버스 형태로 속하지 않은 것은 주소버스, 제어버스, 데이터버스 등인데 시스템버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버스, 데이터버스, 제어버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소버스는 일정한 메모리 번지를 찾는 데 사용하는 신호를 운반하는 컴퓨터 내부의 버스로 물리적 주소를 지정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데이터버스는 연산장치와 데이터 사이에 사이클을 전달하고 연결하는 통로로 제어버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레지스터 연산장치에서 읽기 쓰기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양방을 전달할 수 있는 쌍방향 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어버스는 중앙처리 장치나 기억장치나 입출력 장치의 데이터 전송할 때 자신의 상태를 다른 장치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버스가 제어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공부를 안 하면 헷갈린데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정리하시고요. 요 시스템 버스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잡아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15번 정보처리 시스템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 기억장치, 입출력 장치가 있고요. 통신해석 같은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보 시스템의 분류라고 해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해서 데이터 전송 장치,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계의 부분은 단말 장치, 통신 장치, 통신 제어 장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래 참조하시고요. 16번 다음 중 오퍼레이션 시스템에서 제어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것은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어셈블리, 컴파일러, 서브루틴에서 어셈블리, 컴파일러, 서브루틴은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이제 DBMS라고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정리해서 정답을 1번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